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카리 아카데미에 근무하는 문인상입니다. 나로호하고 누리호하고 이름이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으신데, 나로호는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액체 로켓 엔진이고요. 나로호라는 이름의 기원은 우주센터가 나로도에 있기 때문에 그 나로의 이름을 따가지고 나로호로 명명을 했습니다. 누리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누리호라는 이름이 당선이 돼서 누리호로 이름이 명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로호와 누리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나로호는 이제 우리나라가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로켓 개발하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만든 로켓이고요. 누리호 같은 경우는 그 후로 만드는 로켓이어서 순수 거의 100% 우리 국내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좋을 수 있는 그런 국내산 로켓입니다. 누리호에는 크게 세 종류의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단에는 75톤 엔진이 사용되고 있고요. 2단에도 1단과 거의 유사한 75톤 엔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서 1단과 2단의 엔진을 공유함으로 해서 로켓 개발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은 이제 워낙에 또 작아지기 때문에 7톤 엔진을 개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같은 경우는 이제 1, 2, 3단 75톤, 75톤, 7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로켓을 보면 부피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추진제 탱크입니다. 산화제 탱크, 연료 탱크 합해서 추진제 탱크라고 하는데, 추진제 탱크라 하면 우리가 로켓은 우주에서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산소를 사용하지 못하고 산화제와 연료 두 가지를 다 로켓에 넣어서 비행을 해야 합니다. 로켓이 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진동이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이런 데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추진제가 많이 흔들리지 않고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또한 로켓은 가벼워야 좋기 때문에 가급적 탱크는 가볍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로켓의 탱크는 압력이 높으면 좋기 때문에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죠. 그래서 우리 탱크는 이제 아이소그리드라고 하는 이제 삼각형의 벽이 있는 그런 특수한 공법을 사용해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누리호 2호하고 3호는 같은 로켓이고요. 1호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처음에 누리호 1호를 발사를 했을 때 거의 다 성공을 했지만 마지막 3단 엔진이 점화하고 버닝을 하면서 우리가 목적했던 그 시간 동안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산화제 탱크에서 약간의 그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2호하고 3호는 이러한 그 기술적인 결함을 완전히 복구를 해서 새로운 장치를 거기다 조입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못한 기술을 완전히 그 개량한 그 개선 모델입니다. 그래서 2호하고 3호는 거의 같은 모델로 비행에 성공을 했고요. 2호하고 3호하고 이제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은, 2호 때는 큐브셋을 발사하는 발사관을 놓고 검증위성을 쏜 다음에 검증위성에서 큐브셋을 발사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3호 같은 경우는 큐브셋도 누리호 자체에다가 장착을 해서 누리호에서 직접 투사하는 장치를 새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누리호하고 2호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누리호 2호하고 비교를 해야 할 텐데요. 누리호 2호에서 이제 탑재됐던 위성은 이제 검증 위성입니다. 이제 검증 위성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그 위성이 실제로 위성에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지구 지표를 관측한다든가 뭐 행을 관측한다든가 이런 임무 대신에 위성이 로켓에서 분리가 돼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이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위성이었고요. 누리호 3호에서 발사된 소형 위성 같은 경우는 실제 위성입니다. 그래서 지구를 관찰을 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용 위성이죠. 그래서 누리호 2호하고 3호의 다른 점은 실제로 사용하는 위성을 누리호 3호에서 발사됐다, 이러한 어떤 의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의의는 누리호 3호에서 발사된 위성 자체가 국내에서 개발된 위성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외국에서 배운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위성에다가 적용을 시키지 않았고 그냥 순수 국내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위성을 언제든지 우리 발사체에 탑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큰 그 장점이 있는 그런 위성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그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발사체로는 아마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갈 수 있는 좀 더 강력한 발사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누리호보다 수송 능력이 크기 때문에요. 이제 보다 많은 짐을 한꺼번에 궤도로 수송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발사체가 크다는 사실은 아마 달까지도 위성이라든가 달 탐사선 또는 심지어는 달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그 로봇이라든가 무인 어떤 그 기지 같은 거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발사체를 개량을 하면 아마 화성도 갈 수 있을 것이고요. 아주 조금 더 먼 미래가 되겠지만은 또 차세대 발사체를 개량을 하면은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있는 소행성대라든가 이런 천체 같은 것도 탐사할 수 있는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 로켓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우주 개발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물어봐요. 우주는 왜 가요? 우주 개발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사람들이 가끔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에게 같은 대답을 합니다. 우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할 때, 퇴근을 할 때 자동차를 운전을 하는데 그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비게이션 또한 우주에서 인공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찾고 있고요. 우주에서 관측을 통해서 날씨라든가 농작물 현황, 어군의 현황, 바다의 상황 같은 거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에 어떤 제한이 생기면 큰 산불이 났다든가 홍수가 났다든가 이럴 때도 위성을 통하면 규모 같은 것을 금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생각보다 왜 가까이 있고요. 지금도 우리는 우주라는 어떤 그 실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를 개발을 하고 있는 건 이렇게 가까운 얘기고요. 또한 국가적인 장래를 위해서도 우주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개척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주는 꼭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마지막으로 또 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게 여기 있는 항공우주연구원이라든가 관련된 기업에 있는 사람들의 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입니다. 항공우주 산업이라는 자체가 투자비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회수 기간도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과 어떤 열정이 없으면은 도저히 발전해 나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지지를 해주시면은 대단한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항공우주연구원은 끊임없이 노력과 무단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니즈를 맞춰가도록 할 예정입니다.